있고요. 공식적인 거는 좀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자, 잘 보이실까요? 잘 네. 보이시면, 네. 자, 중간고사 특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지요. 시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4월 19일. 네,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네,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시간에는 언제든지 어떤 과목인지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이해되셨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시험 시간이 과목당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시험 시간을 정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맡은 과목은 6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제 과목만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다양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시험을 저기, 과목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과목의 공지사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1주부터 7주까지 문제 유형은 저는 객관식 20문항. 올 객관식이에요. 시험 시간은 30분. 왜 30분일까? 쉽기 때문에 30분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시험 기간 요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뇌기반 감정 코칭 개론, 뇌기반 감정 코칭 이론가 실제 들으시는 분 있죠? 하나연 교수님 강의. 하나연 교수님 강의는 서술식이에요. 그래서 서술식을 잘 쓰려고 하면 어떤 거를 준비하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경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과목을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식에서 점수를 좀 잘 얻고 싶다. 그러면 이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직접 적용해 본 것들 있죠. 좀 의미 있게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셨다가 시험 볼 때, 그거를 좀 작성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 자, 오픈북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 하면 예전에 이제 상담 도저히 시험 준비를 못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면담을 했는데, 자기는 딱 그 혼자만의 공간에 가가지고 책 다 없이 그냥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 줄 알았대요. 오픈북이다. 오픈북 시험이니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대강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훑어보는 것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험 응시 시간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 공지사항, 과목별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서술식 한두 문제로 끝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주관과 서술을 섞어서 내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중간고사는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과목당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응시 전에 시험 점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PC 상태를 그때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다가 끊겨서 튕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시험을 볼 만한 컴퓨터 상태인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셔라. 준비물, 핸드폰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시험 못 봐요. 자, 그리고 인증서. 그리고 1시간 이상
1대1 인터넷이 되는 조용한 곳. 자, 여러분,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와이파이로 하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학교로 연락하면 처리는 다 돼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학교 기록에 튕겨져 나간 시간이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시험 시간은 30분이잖아요. 근데 10분 보다가 튕겨져 나갔어요.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시험 시간을 20분만 더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시험 보다가 튕겨져 나가면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웬만하면 좀 안정적인 곳에서 하셔라. 자, 시험 응시하는 동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시험 응시 중에 클릭을 다른 데를 하잖아요. 자, 시험 문제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옆에 빈 화면을 하면은 이거는 부정행위처럼 돼요. 그러면 화면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중간에 시험 화면이 아닌 곳. 그러니까 시험지가 이게 시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를 클릭했다. 여기가 아니라 이게 시험지라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클릭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시험 준비해가지고 한글 파일이나 워드로 요약을 쫙 해놨어. 그래서 이 요약을 볼 거야. 한 모니터에서 요약을 볼 거야. 한 컴퓨터 내에서 요약을 볼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검색을 하러 나가거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것 때문에요. 부정행위로 여러 번 사유서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부, 동료, 같은 직장 동료, 친구,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시험을 봤는데 30분 동안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10분 후에 바로 어떤 분이 그 IP로 시험을 봐서 10분 만에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수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IP를 사용할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응시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료끼리라면. 특수키 사용 안 됩니다. 복사하거나 붙여넣거나 검색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글에서 내가 요약해 놨어요. 그거를 붙여넣기 안 된다. 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 아이디로 두 컴퓨터의 동시 접속은 안 된다. 근데 하다가 아까처럼 인터넷이 끊기거나 불안정해서 튕겨 나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과 사무실 내지는 수업장애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전화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1대1 학습 상담에 상황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한테 보고가 와요. 그럼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시험 시간 남은 시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시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시험을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가능한 마지막 날 바로 응시를 해버리면 시험 기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약간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좀 일찍 하시는 게 좋다. 마지막 날 응시를 막 몰아서 하거나 이러면 조금 위험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화면 이탈을 했는데 내가 화면 이탈한 걸 몰랐어요. 근데 시험 시간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답안이 자동 제출돼요. 근데 어쨌든 화면 이탈한 걸 내가 잘 몰랐다. 근데 로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혹시 이게 뭐 컴퓨터상의 문제다라고 하면 검토 후에 상황이 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전산팀에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강 나와요. 그러면 최대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 후에 안내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출석.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출석을 안 하면 시험 점수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과제, 과제에 대한 특강은 제가 5월 중순쯤에 다시 할 거예요. 과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글쓰기 특강은 제가 한 5월 중순쯤에 서술식 과제에 대한 특강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할 거고, 자, 평일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는 조교 선생님한테 학과로 문의를 하면 돼요. 뭔가 내가 튕겨져 나갔거나 시험이 잘 안 된다 이럴 때. 네, 평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로 하면 이때도 학교로 하면 돼요. 주말도 이제 학교로 하면 당직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리고 평일 및 주말 밤 10시에는요. 직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학습란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거나 사진,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처리해 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렇게 6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과목은요, 내용이 좀 많잖아요. 내용이 좀,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용이 좀 많죠. 근데, 중간고사는 퀴즈 중심으로 확인을 하셔요. 퀴즈가 그대로 나가거나 아니면 퀴즈를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퀴즈, 퀴즈 중심으로 확인을 하셔요. 근데 퀴즈의 답 몇 번, 1번에 1번 답 몇 번, 2번 답 몇 번, 그러면 안 돼요. 퀴즈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자, 객관식이니 포기하지 말고 제 과목은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낸 회비로 우리 학생회 임원진 분들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특강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요 화면 지금 캡처하세요. 캡처하셔가지고 우리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 카페에 지금 이미 항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면 뭐 치킨 주신다고 합니다. 치킨 쿠폰 준다고 하니까요. 이거 캡처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 어떤 거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셔요. 저요. 네. 그거 처음에 과목 선택할 때 선생님 교수님하고 1주차, 2주차, 3주차 뭐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과제 같은 건 없었거든요? 아, 저는 아직 과제 없었고? 올리지 않았어요. 과제는 중간고사 이후에 올라갈 겁니다. 아니, 그런 항목 자체가 없었어요. 과제를 한다, 퀴즈를 한다, 무슨 뭐가 있다, 다른 게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몇 번 많이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 퀴즈도 생기고 과제도 생기고 예, 아니에요. 저기 원래 교수들이 강의 계획서의 맨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예, 저는 출석 30%,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말고사, 과제가 중간고사, 10%예요. 과제가 예, 10%. 네. 예, 참여율 이렇게 해가지고 100%인데 어느 순간 과제도 나오고 퀴즈도 나오고 아니, 뭐 저는 나와가지고 이제까지는 과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구나. 이제까지 과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게시판 참여로 제가 10% 응. 점수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과제를 할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강의 계획서 안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 퍼센트로 다 제시돼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30, 30, 30, 1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음, 출석 30, 중간 30, 기말 30, 과제 10. 참여도도 있던데. 아, 참여도는 없어요. 제 과목에는. 아 그래서 그래요? 각 교수님들마다
참여도로 네. 하는 교수님이 있고, 과제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고, 퀴즈로 네.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이번 학기에는 과제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요. 교수님, 그럼 다른 과목에, 이렇게 다른 과목에 대한 이렇게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나요?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과목에 강의 공지사항 란이 있어요. 거기 제목을 보시면 중간고사 공지 내지는 중간고사 공지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돼 있고 문제 유형은 어떻게 돼 있고 시험 시간 30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중간고사 준비 이렇게 하세요라고 따로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서술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거 준비하시라고요? 네, 경험.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거, 적용했던 거, 소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론을 뭐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교수님들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중간고사 팁이 공지사항에 대부분 올라와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잘 보시는 게 좋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교수님, 그 서술형 문제일 때요. 말씀하세요. 네, 서술형 문제일 때 저희가 서술형으로 쭉 쓰는데 거기 그 홈페이지 안에 있는 거기 그 화면에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저희가 뭐 한글에다 다시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서술식에 보면 밑에 빈칸이 길게 된 창이 떠요. 그러면 음,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 만약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짧게 몇 줄 쓴 거랑 길게 좀 최선을 다해서 쓴 거랑 어떤 거에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줄 것 같으세요? 네, 성실 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쓰면 네,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학교 시험의 특징이 적용한 거 쓰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서론, 본론, 결론, 요거를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감문을 적어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정서 중심 코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서 중심 코칭을 들으면서 가장 제가 도움이 됐던 부분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뭐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 의문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또 궁금하신 거? 네네, 선생님. 이은영 선생님? 그 서술형 답안 제출했을 때 제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밑부터 마스킹을 보려면 예. 근데 그 어떤 부분이 틀렸고 그런 거를 제가 그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원한다면.
예, 그건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 음.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오면 대략적이라도 이렇게 그분의 그걸 좀 해소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답안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대략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교수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는 퇴장을 하고, 예, 우리 신현명 팀장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겠죠? 예. 신현명 팀장님한테 교육팀장님이시니까 제가 줌 호스트를 넘겨드리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예, 여러분들끼리 비공식적으로